백제 27대 청왕은 옥천의 관산성을 점령하고 군대를 더욱 전진시킵니다. 일대의 가장 중요한 성은 거점 치소로 사용했던 보은 삼년산성이었습니다. 백제의 확장은 삼년산성 점령을 통해서만 가능할 일이었습니다. 관산성에서 삼년산성으로 이동하는 길은 최단 거리인 안내면을 거치는 길과 삼년산군의 구련을 거치는 길이 있었는데, 최단 거리로 이동하면 신라군에게 배후를 위협받게 되므로 구련의 굴산성을 먼저 공략했을 터입니다. 현재의 청산면, 청성면입니다. 옛 기록에 굴산성이 나오는가 봅니다. 딱 한 기사만 나와 있네요. 삼국사기 486년 음력 1월 삼년산성과 굴산성 두 성을 고쳐 쌓았다입니다. 신라 기준으로 삼년산성을 쌓은 것이 470년이고 그 이후로 토성을 쌓지 않으니 토성인 굴산성을 더 먼저 쌓았을 것입니다. 축성으로 보아 5세기 판축 토성으로 속에서 당시의 토기편도 발굴되었습니다. 개축하고 부분 석축으로 한 겹 보강한 것은 6세기 말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554년인 관산성 전투 때에는 토성이었겠습니다. 배후의 저점산성이 석축인 것에 반해 부분 석축인 것으로 보아 치소용으로 만들어진 성일까요? 일대의 보청천이 흐르는 넓은 충적지가 사람이 살기 좋았을 것이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넓은 유물 산포지가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위치나 성격이 서슬퍼런 군사용 성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산성 내부 서문 추정지 인근 지역 발굴조사에서 마한, 백제의 저장 유적이 대규모로 발굴됩니다. 수많은 저장용 구덩이와 신라의 창고 건물로 추정되는 집자리와 집수조 등 수많은 유구, 토기편, 기와편들이 쏟아졌고 남문, 동문 추정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장용 구덩이를 백제만 사용했을지, 백제의 것을 신라도 사용했을지 알 수 없으나 일단 성이 처음 사용이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전체 석축으로 다시 쌓지 않은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성산성에는 조선시대에도 군창이 있었습니다. 청사년에 소속된 조운을 담당하던 선군의 규모가 군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면 이성산성은 관산성 전투 때에도 수운을 활용할 수 있는 보급 거점이자 옥천의 관산성이나 서산성 같은 최전방 기지 배후의 2차 방어선의 성격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발견되는 토기들도 백제와의 대결이 있던 시기의 것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황상 위덕왕은 관산성을 격파하고 이곳에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발굴된 유구들에서 불에 탄 흔적이라든지 집수조 등에서 폐기된 군수품 같은 것들이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서에 남은 기록도 없습니다. 대가야와 외 연합군을 이끌고 합류하러 오던 상황을 기다리다 너무 늦어 신주의 김무력과 삼년상군의 도도에게 포위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예 이곳에 안 온 것은 아닐까요? 저점산성도 신라의 극초기 석성입니다. 아직 발굴조사가 되지 않아 속단하기 이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축성되었을 것입니다. 지세가 가파르고 험난하여 방어에 유리하고 멀리 삼년산성으로 통하는 교통로와 옥천과 영동으로 통하는 교통로, 청산면과 청성면을 아우르는 전체 분지를 감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라면 청산면 배후의 도덕산이나 덕이봉이 더 좋습니다. 저점산성은 이성산성과 같이 있어야 감시와 통제와 보급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굴산성이 이성산성인지 저점산성인지 아니면 둘 다 의미하는지는 저점산성 발굴로서 증명될 수 있을 테지요. 얼마 전 주민분이 동문 근처의 토지를 중장비를 이용해 성토하면서 1600제곱미터의 유물 유구가 교란되었습니다. 토성 가운데를 잘라놓아 절개지가 드러났는데 여기서 석축으로 보이는 유구가 노출되었습니다. 정방형으로 어느 정도 다듬은 형태인 것을 보니 역시 석축으로 보강한 흔적들일 것입니다. 곳곳에 토기와 와편이 걷어차입니다. 모습도 다양하고 연대도 다양합니다. 사적 지정을 앞두고 옥천군은 날벼락을 맞았네요. 이성산성은 역사 기록과 일치하는 몇 안되는 성임과 더불어 토성에서 석성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성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사유지였다는 것도 문화재구역이 개발 행위가 토지주에게나 대외적으로 객관성 있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입니다. 세간의 이목이 몰려 있으니 기회를 살려 잘 정비하고 나아가 저점산성도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모르지요. 후대에 경영했던 흔적이 있는 이성산성과 다르게 일찍 폐성된 저점산성에서 전투의 흔적이 발굴된다면 관산성 전투의 시간 순서가 정렬되고 백제 성왕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옥천의 지형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내가 있는 거대한 분지를 멀리 장량산에서 뻗어나온 산줄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금강과 금강의 지류인 금구천이 분지의 서북쪽에 물길이 빠져나가는 하나의 협곡을 만들었고, 그 절묘함으로 인해 이 땅에 사람이 살게 된 이후로 줄곧 교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4번 국도와 철도가 이곳을 지납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신라도를 떠나 관산성 전투가 꽤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부 막가무련과 함산성을 공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함의 뜻은 진이다, 넣다, 끼다, 싸다, 속에 넣다 등입니다. 관산성의 관은 고리 대롱이라는 뜻이지요. 옥천 분지를 고리로 본다면 서산성을 비롯한 일대의 산성 복합체가 관산성으로, 고리라는 뜻을 가진 환산이라는 산의 이름에 주목한다면 여섯보루성을 관산성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관산성을 점령하고 구타모라에 성책을 쌓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구타모라는 구련, 즉 현재의 청성면 이성산성이라는 의견과 옥천 군서면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공략에 불리한 산성 밑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효용이 낮다는 생각입니다. 전략 목표인 삼년산성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성면은 옥천을 지나야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관산성이 서산성이나 그 인근의 산성 혹은 한산성과 서산성을 포함하는 모든 산성의 총체 중 하나여야 합니다. 협곡을 감싸고 3개의 고지에 4개의 산성이 있습니다. 목을 틀어막고 있는 삼양리 토성, 금구천을 제일 근접해서 감시하는 삼거리 토성, 좌측의 삼성산 정상에 구축된 삼성산성, 그리고 포곡식으로 꽤 넓은 면적의 접근과 보급이 용이하고 전망도 삼성산성 못지않은 서산성입니다. 이 중에 삼거리 토성은 협곡을 바로 옆에서 차단하기 위해 축성되었습니다. 능선 끝에서 협곡에 닿기 때문에 무척 조망이 좋고 우회하는 적이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하고 물의 조달이 어려우며 농성이나 치소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삼성산성은 관산성으로 비정되는 산성인데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서 멀리 조망하기 좋고 말머리째로 우회하는 적을 차단하는 데 용이합니다. 다만 정작 협곡의 감지는 불가능하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짐과 동시에 협소합니다. 환산성이나 노고산성은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기에는 좋을 듯 하지만 사실상 보루 성격의 극소규모 성들이어서 주변을 총칭하는 이름이 붙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관산성 전투 극초기의 백제 최외곽 지피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옥천 북쪽에 은밀하게 열려있는 협곡에 백제 것으로 보이는 극소규모의 지오리 산성이 있습니다. 환산성과 결을 같이 하는 관방 유적으로 협곡 바깥쪽에서 옥천을 압박하는 위치에 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원이 거주하며 통제와 치소의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곳은 삼양리 토성과 서산성입니다. 삼양리 토성은 남쪽 사면이 열려있어 치소로 사용하기 좋은 평면적인 모습입니다. 발굴로서 증명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북쪽 사면은 고속도로로 인해 상당 부분 잘려나갔고 남쪽은 사유지인데다 경작이 많이 진행되어 옛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아쉽네요. 서북쪽 능선에 교본도 있었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 분석하면 관산성으로 유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산성은 어떨까요? 보통의 관방유적, 즉 최전방의 군사시설은 적에게 성 내부의 움직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능선을 적방향으로 둡니다. 환산성, 노고산성, 지오리산성 등 대부분이 이렇게 축조되어 있습니다. 서산성의 남문지에 올라서면 남쪽의 절벽 지형을 활용해서 능선에 성벽을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성을 이루는 북쪽 사면의 골짜기는 능선이 뻗어나가 다시 한번 감싸고 있는 이중의 구조입니다. 여기에 옥강리 유물 삼포지와 백제의 고봉군이 있습니다. 연대는 7세기.
관산성 전투가 554년 6세기 중반, 백제의 멸망이 660년 7세기 중반입니다. 관산성 전투의 패배 후 절치부심하여 결국 다시 빼앗아 서륙하고 서산성을 치소로 둔 것일 것입니다. 분명 무왕지세였을 것이고요. 백제 입장에서 분석하면 관산성으로 유력합니다. 이쯤 되니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던 높은 밀집도의 산성들 위치를 다시 짚어보게 됩니다. 삼성산성은 보루성으로 활용되어 남쪽으로 줄지어 있는 용봉산성, 동평산성, 마성산성과 연계하여 중간중간 위치한 골짜기를 차단하는 역할도 병행했을 것입니다. 서산성 동쪽으로는 망대를 높게 만들어 호롱제 같은 취약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쪽으로 더 이동하다 보면 금강과 만나기 전 크게 열려있는 협곡을 차단하고자 늘티산성, 구건리산성, 지오리산성을 두었습니다. 이중 지오리산성은 한산성과 축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관산성 전투 이전부터 옥천 지역의 신라군을 압박하는 백제의 최전방 기지로 쓰였을 것입니다. 현재의 지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 경작으로 많은 교란과 파괴가 있었지만 선배 답사객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와편, 토기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성산성에서 본 것과 동일한 와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도 분명 이곳을 산성으로 이용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성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계철선처럼 작동했습니다. 어느 하나를 점령한다고 해서 전체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았고 다수의 성들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지배력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단 방어체계, 즉 관방유적을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금강 건너 수운을 감시하던 신라의 막지리산성, 답양리산성 등과 수십 개에 달하는 보루성들은 포함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과거 옥천은 이곳이었습니다. 서산성이 자리한 국수봉 자락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열린 두 개의 협곡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향교와 사마소가 아직도 남아있고 능선 위에서 과거로부터 생활을 영위했던 선조들의 유물산포지가 있습니다. 주춧돌 하나가 경사면에 미끄러져 내려와 있습니다. 유난히도 희고 깨끗한 것이 근대의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장대지에 올라서니 지대가 삼성산성보다 낮지만 전망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분지 반대편 도덕봉 산성도 눈앞에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라 최후의 장수와 백제 최후의 장수가 100년의 시간을 두고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관산성과 관련된 성들의 위치와 전략적 효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관산성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백제라는 한 국가의 명운을 건 대규모 국제전이 모든 사료를 합해도 책 한 페이지에 못 미칩니다.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산성들과 지형, 구전, 유물 유구, 그리고 이에 근거한 추론만이 당시 상황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투가 벌어졌던 553년, 554년의 기사를 모두 가져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성왕 553년 7월 신라가 동북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다. 553년 10월 왕이 딸이 신라로 시집가다. 554년 7월 성왕이 죽다. 백제 위덕왕 554년 7월 위덕왕이 즉위하다. 554년 10월 고구려가 웅천성을 공격하다. 신라 진흥왕 553년 2월 황룡사를 짓다. 553년 7월 신주를 설치하다. 553년 10월 백제왕의 딸을 소비로 삼다. 554년 7월 명활성을 고쳐 쌓다. 관산성에서 백제를 물리치다. 고구려 양원왕 554년 웅천성에서 백제에 대패하다.
삼국유사 554년 9월 진흥왕이 고구려와 화친하니 백제가 침범해오다. 정말 적습니다. 전체적인 정황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뿐이고 시간의 흐름을 정렬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일본 서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산성 전투가 벌어졌던 553년 554년은 헌명천왕 긴메이텐노 14년 15년입니다. 553년 1월 12일 백제가 병력을 요청하다. 553년 6월 백제에 약간의 병장기를 보내다. 553년 8월 7일 백제가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553년 10월 20일 백제 위덕왕이 고구려 군대와 전투를 치릅니다. 554년 1월 9일 백제가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554년 2월 백제가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554년 5월 3일 내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로 갑니다. 554년 12월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고 원병을 요청합니다. 백제 성왕이 죽고 부여창이 퇴각합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면 시간 순서가 우리 사서와 많이 다릅니다. 다만 백제의 역사서를 참고하여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함산성을 점령한 시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관산성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가야의 멸망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백제가 어떻게 전투 직후 대규모 군사작전인 진성전투를 벌였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서기 555년 2월 기사에 백제 왕자 부여해가 와서 성왕의 전사를 알리는데 전투 후 상황을 수습하고 보낸 것이면 시간상으로도 맞습니다. 따라서 진성전투는 관산성 전투보다 이전 혹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산성 함락은 7월, 진성전투 9월, 구타무라에서 포위전 중 12월에 구원호는 성왕이 전사. 두 번째, 진성전투 9월, 관산성 전투와 구타무라 포위전 12월. 좀 더 넓게 받아들여지는 두 번째 시간 순서로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53년 1월 12일 백제가 외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6월 백제에 약간의 병장기를 보냅니다. 7월 신라가 동북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합니다. 8월 7일 백제가 외에 원병을 요청하고 임나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10월 성왕의 딸이 신라로 시집갑니다. 10월 20일 백제 부여창이 김포, 황주로 비정되는 곳에서 고구려군을 제압합니다. 554년 1월 9일 백제가 외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2월 백제가 외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5월 3일 외병이 백제로 출발합니다. 6월 외병이 백제에 도착합니다. 9월 백제가 진성을 점령합니다. 10월 고구려가 웅천성을 공격하나 패합니다. 12월 부여창이 관산성을 점령하고 성왕이 전사합니다. 부여창은 구타무라 포위전을 뚫고 복귀합니다. 관산성 전투 이전 백제가 신라에게 고구려 공략을 건의하나 거부당합니다. 고구려 귀족들의 권력 투쟁으로 외부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제의로 이미 신라와 동맹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북방이 안정된 신라는 553년 7월 백제의 동북 변경을 공략하여 빼앗습니다. 현재의 한강 상류, 충북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이고 바로 신주입니다. 김해 구영왕의 아들인 김무력이 군주로 파견되어 변방을 책임지게 됩니다. 553년 10월 성왕은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보내어 화친의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부여창으로 하여금 군대를 몰아 고구려를 제압하게 합니다. 부여창은 기대에 부응하여 나라 안의 군사를 모아 현재의 김포 혹은 황주로 비정되는 곳까지 올라가 크게 이기고 돌아옵니다. 고구려군은 한동안 남하하지 않을 것이고 이 틈에 삽이 바로 앞까지 진출한 신라를 최대한 몰아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성왕은 계속 일본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이윽고 554년 6월 외병이 도착합니다. 일본 서기의 554년 1월 기사에서 백제에 1000명의 원병을 보내겠다는 확약을 하는데 실제로 얼마의 병력이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산성 점령 후 소식을 전하러 간 백제 사신이 가야를 걱정하는 외왕에게 1만의 병력을 가야로 이동시키겠다고 했으니 여러 차례에 걸쳐 그보다는 많은 병력을 파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를 위협하던 가장 큰 돌출부였던 금산을 공략하죠. 금산의 옛 지명은 백제 때 진동현이었습니다. 한자도 비슷하고 의미도 일맥상통하여 대부분 이곳이 맞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마전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말을 8,000마리나 기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주민이 39,000명이나 거주할 공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위례성이 고구려군에게 점령당할 때 끌려간 백성이 8,000입니다. 사비도성이 당나라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끌려간 백성이 12,000이고요. 무엇보다 백제와의 최접경에 전략물자인 말목장을 운영할 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략 요충이던 금산을 지키기 위해 투입된 신라의 병력과 주민을 합한 것이라는 추측이 다수입니다. 기병이 1만, 보병이 2만 투입되었을 것이고, 즉 신라의 서부방면군이 통째로 전멸한 것입니다. 서부전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대규모 병력 손실로 급해진 신라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변방의 김무력을 남하하게끔 합니다. 마전리를 바라보는 철마산 정상에 삼국시대 마전리 산성이 있고 적경지에 치소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전리 산성과 같은 시기에 축성된 철마산보루도 백제 토기편이 나오며 일제강점기에 철제말을 일본인들이 파갔다는 구전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말산지로 짐작되는 곳이긴 합니다. 철마산보루는 옥천과 금산을 잇는 교통로를 감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금산에 가까운 금성산성은 특별한 유물이 없지만 같은 능선의 마수리 핏제상선에서는 백제의 토기가 나옵니다. 원래 백제 땅이었던 곳을 신라가 점령해서 진성전투가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진성이 다른 곳인지 시간대 파악은 발굴로서 증명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10월 고구려의 웅진공격. 웅천이라는 지명은 백제를 배반한 예식진의 묘비에 금성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급해진 신라의 원병 요청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부여창은 이마저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백제군은 승세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관산성 공략에 나선 부여창과 백제, 대가야, 외 연합군은 관산성을 결국 점령합니다. 관산성 공략에 나선 부여창과 백제, 대가야, 외 연합군은 관산성을 결국 점령합니다. 12월 9일 부여창과 외의 지원군 물부 막가무련의 병력이 유시의 함산성을 함락한 것일 테지요. 의외로 공성 자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은 듯합니다. 서기에 기록된 정황을 보면 백제가 급한 상황을 전하며 또다시 원병을 요청하는데 불안해하는 외왕에게 1만의 병력을 가야로 이동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부여창이 이끄는 군대 이외에 또 다른 병력이 있음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왕권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이외에 귀족들의 자체 병력도 상당해서 귀족들의 의지 문제일 뿐 추가 병력 투입은 가능했습니다. 부여창은 더욱 진군하여 구타모라에 성책을 쌓습니다. 구타모라는 크게 두 곳으로 비정됩니다. 삼국유사에서 9월에 진성에서 크게 승리했다라는 구절에 주목하여 과거 진동현이었던 추부면 마전리와 과거 구련이었던 현재의 청성면 이성산성이 그곳입니다. 진성전투로 이미 남쪽의 전략 거점을 점령했기 때문에 당시 이 일대의 중심성이었던 삼년산성을 공략하기 위해 이동했을 확률이 크고 그 중간에 위치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성산성, 즉 굴산성으로 이동해 목책을 쌓았을 확률이 더 클 것입니다. 하늘이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늙었구려 무엇을 겁내시오. 우리는 대국을 섬기고 있는데 어찌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별다른 정황 없이 갑자기 상황이 전사합니다. 보병과 기병 50기 이상합니다. 이미 지휘관인 부여창이 있는 부대에 일국의 군주가 간다는 것도 지휘권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 백제국 26대 상황이 그마저도 병력이 너무 적습니다. 신속히 이동한다면 기병만으로 갔을 텐데 보병도 데리고 갔습니다. 척후는 계속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군의 위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주에서 내려온 김무력의 주력군은 관산성을 돌파한 창왕의 군대를 후방에서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신라군도 성왕이 온다는 것을 알았고 군사를 곳곳에 배치해 공략하려 했다는 구절이 있어 처음엔 대규모 군대 이동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현재 성왕전사지로 알려져 있는 구진벼루나 관산성은 기동이 제한되는 협곡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굳이 이런 곳으로 기동한다는 것은 급하게 이동하거나 퇴각 중이거나 일 것입니다.
정황상 전투 후 패배로 인하여 퇴각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동 갓계리 핏골, 이곳 마을에 흥미로운 구전이 내려옵니다. 마을 내력비에 의하면 관산성 침공 후 퇴각하던 백제군이 전멸한 곳이라는데, 이곳은 현재 관산성이라 비정된 옥천과도, 구타모라라 비정되는 추부면 마전리와도, 굴산성이 있는 청성면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곳입니다. 분명 어떠한 전투가 있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성왕전사지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신라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상당히 좁고 험준한 곳입니다. 마을 맞은편 성산 정상에는 삼국시대 축성된 영동 금성산성이 있는데 대규모 군시설로 발굴은 요원합니다. 마을 뒷산에는 영동 갓계리 산성이 있는데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둘레가 630m에 이르는 토성이 남아있습니다. 내부에는 아직도 토루와 망대 추정지가 남아있죠. 이 앞에는 금강이 흐릅니다. 장수 신무산에서 발원한 금강은 전북 내륙의 진안을 지나면서 정여립의 전설이 담긴 죽도를 만들고 용담호를 거쳐 금산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크게 굽이쳐 영동을 거쳐 옥천으로 흘러가는데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이미 그 물결은 배들을 품고 가기 충분합니다. 게다가 그 방향도 내리막입니다. 처음에 합류한 가야 병력도 이곳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부여창의 포위 소식을 들은 성왕은 가야로 이동하려던 1만 병력을 이끌어 다시 북상하지 않았을까요? 가야와 백제를 연결하는 경로는 여러 개가 있으나 고령을 출발해 장계를 거쳐 금산으로 이동했다는 경로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을 따라 내려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금산에서 급히 굴산성으로 향하던 성왕의 연합부대는 심천면 인근의 개활지에서 신라군의 매복을 받아 갓계리로 몰려들어갑니다. 여기서 퇴로를 잃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은 연합군은 괴멸하고 겨우 추스려 퇴각하던 소수의 잔존부대는 3년상군의 도도에게 현재의 구진벼루에서 전멸한 것이거나 갓계리에서 전멸한 것일 것입니다. 왕의 머리를 베도록 해주십시오.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건네줄 수 없다. 우리의 법에는 맹약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노비의 손에 죽습니다.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까지 사무쳤다. 돌이켜 헤아려 보아도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 전사한 병졸의 숫자는 29,600. 혼란의 와중에 창왕의 군대는 어느 정도 병력을 유지하며 퇴각했고 신라군이 추격선멸을 하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백제의 군대 동원 능력은 약 50년 후 602년 남원 암악성을 공격할 때 4만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관산성 공략에서 외국과 대가야의 군사까지 끌어모은 수는 3만이 분명 넘을 것입니다. 전투의 결과는 신라의 굴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듬해 555년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며 북한산 순수비를 세워 한강이 신라의 영역임을 확실히 했고 556년 창녕의 지배권을 확실히 하여 진흥왕 척경비를 세웁니다. 결국 561년 하만 아라가야, 562년 대가야가 멸망합니다. 겨우 탈출해 돌아온 창왕은 왕위 계승을 미루고 승려가 되려고 합니다. 그 행동이 흩어진 민심을 불교를 통해 규합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사무쳐 그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1995년 발견된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을 보면 사찰을 만들어 아버지를 모신 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과 금성문이 들어맞는 소중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창왕의 슬픔은 아버지가 죽은 뒤 신선으로 살고 계실 이상향을 꿈꾸어 백제 금동대학로로 만들어졌고 전하로 가득한 백제 멸망의 날을 살아남아 기적적으로 논바닥에서 발굴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